피청구인 측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국회의 경력이 이제 나간 거 관련해서 네. 지금 우발 사태, 국회 다수 인원이 밀집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우발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왜 국회에 우발 사태가 발생하는 건가요? 누가 봐도 뭐 부당한 계엄으로 보여지는 상황이라서 정치적 신념과 소신에 따라서 또 반대하는 분들도 있고 뭐 부당한 계엄에 반대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시민들이 국회로 쏟아져 나올 것은 당연히 예상되는 상황이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좀 보충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계엄이 실제로 발표가 됐을 때 저희들이 일단 정부 기관 중에 압박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두 군데로 일단 봤습니다. 하나는 국회고 하나는 대통령실입니다. 그런데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은 평상시에 경비하는 부대가 따로 있습니다. 내측 담당하는 경비 부대도 있고 외곽을 담당하는 경비 부대도 있기 때문에 그 경비 부대가 비상근무를 하면 어느 정도 되는데 국회는 이 평상시 경비 부대가 국회 경비대 한 100여 명 수준입니다. 그거는 안쪽에 경비를 맡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시민들이 모여서 국회 안쪽으로 들어가면 결국은 국회 본관을 사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회 경내에서 다수 시민들이 모여서 이해관계가 다른 시민들이 충돌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반드시 막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회를 기본적으로 경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고 저희들은 그런 거를 평상시에 뭐 우발 사태 대비 개념, 그 경비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거관리위원회 경력 배치한 건 왜 그렇게 하신 건가요? 선관위도 일단 제가 여인영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아서 세 가지를 이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한 게 안보 수사요원 100명을 지원해 달라. 그래서 저는 뭐 듣고 말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선관위에 갈 거다. 알고 있어라. 이거였고, 세 번째 우리가 좀 메모를 좀 해라 하고 제가 메모를 쭉 사람 이름을 쭉 받아 적으니까 이 사람들 오늘 저녁에 우리가 체포를 해야 되는데 경찰에서 위치 추적을 좀 해달라. 그래서 제가 위치 추적은 이게 우리가 평상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수사건으로 영장이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이 사람들 수사건도 없고 이 밤에 무슨 그게 되겠냐. 그러니까 하여튼 좀 잘 부탁합니다 하면서 그래서 이제 전화를 끊었던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 있어든지 방첩사에서 즉 군대에서 선관위를 간다는 사실을 제가 전에 들었습니다. 세 군데 간다는 거를 경기도에 두 군데, 서울에 한 군데인데 근데 이 사실 저희가 알고는 있는데 그런데 거기 가서 군이 출동을 하면은 뭔가 그 돌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제가 아무것도 지시를 안 하는 거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경기남부청장한테 전화해서 이 사람들이 여기 간단다. 우발 대비 좀 해라. 그래서 그랬더니 경기남부청장이 저한테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묻길래 평상시 하던 대로 해.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기남부청장이 거기에 경력을 배치를 지시를 아마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서울은 제가 사실은 그거를 서울청장이 지금 국회에 계속해서 집중해서 경비를 하고 있는 걸 지휘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좀 간단한 사안이라 관하게 이제 청사가 간다는 사실을 제가 알았지만 그것까지 서울청장한테 이야기하는 거는 서울청장한테 너무 부담을 주는 것 같다 싶어서 그거는 제가 전화를 안 했습니다. 그거는 뭔 일이 있으면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적응하면 되겠다 싶어서 안 했고 경기남부청장한테 전화했던 거는 거기에 군에서 출동을 하는데 그러면은 거기 가서 혹시 돌발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경찰이 아무런 대비도 안 하고 있어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인 거지. 그게 방첩사에서 선관위에 왜 가는지 그건 제가 물어볼 사안도 아니고 그리고
국가의 어떤 공공기관들은 서로 합법적인 그런 틀 내에서 일을 한다는 신뢰를 바탕으로 협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그 사람들의 무슨 뭘 도와주거나 그럴 이유는 전혀 없었던 겁니다. 만약에 협조를 하려고 했으면 우리 수사요원들을 보냈겠죠. 압수수색을 하는데 그 필요한 수사요원들을 보내가지고 우리 사이버 수사 요원이라든지 이런 뭐 디지털 포렌식 요원들을 보내가지고 지원을 했겠지만 그러나 우발 사태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럼 피청구인이 상상한 우발 사태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입니까? 거기 갔는데 누구와 누가 충돌하는 건가요? 거기 갔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선관위 당직자가 저거 당직 책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당직자가 예를 들어서 질 수 있고 그럼 여기 갔는데 이 사람들끼리 현장에서 좀 부딪힐 수도 있는 그러니까 당직자와 계엄군이 부딪히는 예, 상황. 부딪힐 수도 있고 네. 그런데 또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군이 출동을 했으니까 출동한 이후에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그 사실을 알고 와가지고 또 우발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우리가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상황을 딱 특정해서 이렇게 예상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러나 어떤 이거를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그냥 듣고만 있기에는 좀 찝찝한 그런 구석이 있는 그런 정도로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때는 굉장히 한밤이었고 굉장히 늦은 밤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실제로 그 선관위 인근에 시민들이 나간 흔적은 사후적으로 발견된 것도 없거든요. 그 현장에서 그 경력이 한 행위는 어떤 뭐 분쟁을 조절하거나 갈등을 해소하는 그런 행위였다기보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입구를 통제를 했습니다. 그것이 우발 대비를 위한 그 행위였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그 경기남부청에서 구체적으로 제가 그거 관련해서 지시한 거는 경기남부청장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런 묻길래 그냥 평상시대로 하던 대로 해. 그냥 우발 대비 이 정도였지. 거기서 봐서 이걸 해라 저걸 해라 그걸 제가 지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왜냐하면 현장에서 무슨 상황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구체적으로 지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집회라든지 이런 대규모 집회가 있어도 경찰청장이 직접 지시를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장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경찰청장 집무실에는 쉽게 말하면 이 무전기도 없습니다. 그 무전기는 시도 경찰청장이 서울로 예를 들면 서울 경찰청장실에는 무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전기를 듣고 있다가 필요하면 바로 버튼을 누르고 지휘를 할 수도 있는데 경찰청장의 경우에는 그런 일반적인 지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조직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경력을 어떻게 운영하고 하는 것은 경기남부청장과 현장 경찰서장들이 현장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거지 그거를 경찰청장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전례도 없었고 그건 그렇게 현장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지휘할 수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